상담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떤 도반님께서 낯가리는 동자나 선녀가 있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그런 저는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요? 타로 상담을 해도 좋고 어떤 그냥 상담을 해도 좋고 나는 이게 점을 친다 하고 상담을 해도 좋고 상담은 다 좋은 거예요. 이제는 이 사회가 상담을 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돼요. 과거에는 점을 쳐갖고 잘 알아맞히면 유명해졌지만 지금은 상담을 할 때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말을 내한테 털어놓고 싶은 시대예요. 쪽지게처럼 점치는 시대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경험이 많아가지고 이제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 사람 말을 들어줄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한 시대지 지 말을 내한테 쏟아낼 사람을 필요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자기 말만 자꾸 쏟아내면 사람이 전부 다 떠나요. 내 자식이 내하고 왜 멀어졌느냐? 잘 생각해봐요. 내가 자꾸 자식한테 잔소리를 하니까 떠난 거예요. 잔소리가 뭐냐? 큰 소리 잔소리가 있는데 잔소리는 내한테 안 맞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잔소리인 거예요. 내가 이해 못할 소리를 자꾸 하니까 이건 잔소리가 되는 거고 내한테 이해될 소리를 딱 했으면 이건 큰 소리예요. 질량 있는 소리. 이러면 부모하고 갇혀져요. 친구하고도 갇혀지는 게 질량 있는 말을 하면 갇혀지고 질량 낮은 말을 저 친구한테 맞지 않는 말을 자꾸 하면 멀어지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그렇게 되고 부모 관계도 그렇게 되고 형제 관계도 그렇게 되고 모든 이 사회가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은 뭔가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필요한 시대인 거죠. 속이 꽉 찼어요, 지금. 하도 듣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속이 꽉 차. 나도 말 좀 하자, 야야. 그래. 해봐라. 이까고 들어주면 좋다, 그래. 다 들어주고 나니까 나를 좋아하는 거죠. 여기서 조금 듣다가 또 안 듣잖아요. 딴 데 가서 또 들어줄 사람 또 찾으러 다녀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근데 듣기는 들어주는데 저기 보니까 깊이 안 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딴 사람 만나면 또 하는 기라 계속해. 요새 했던 말 또 하는 사람 저 많이 고프다. 저 누가 안 들어줬다. 이게 들어줘도 껍데기만 들어줬네. 요래 하면 딱 맞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을 필요로 한 게 그 타로도 또 마찬가지고 뭐든지 지금 상담을 해줘야 되는 누구를 상담은 내가 힘들어서 누구한테 상담을 하고 싶은 사람을 상담해줘야 되는 거죠. 길 지나가는데 내한테 상담하겠어. 이 미쳤냐 이거 요래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꾸 상담하는 게 아니고 내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말을 하는 사람한테 상담을 받는 거예요. 상담을 받고 나면 우리 정법 가족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재밌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내한테 상담하고 싶어 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상담이 아직 뭔지를 모르다가 보니까 내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야기는 상담이 아니에요. 이야기 듣는 거지. 그건 상담이 아니고 이야기를 자꾸 내하고 하고 싶어 하니까 나는 상담을 하니까 상담 신청을 하세요. 딱 이걸 가르쳐줘야 돼, 지금. 나는 상담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한테 말을 하고 싶으면 상담 신청을 해갖고 시간을 정하든지 날짜를 정하든지 이걸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담합니까? 한다 하니까 그때 이제 신청을 받는 거죠. 예? 받아가지고 그때 날 잡아서 시간까지 딱 잡아놓으면 우리 이제 대신들과 지금 상담할 사람 대신들도 다 와요. 와가지고 상담을 직접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이제는 변호사한테 내가 깝깝하고 답답한 걸 털어놓기 위해서 상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정법 공부를 하고 나면은 내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엄청 와요. 희한하게 와요. 니하고 급소에 맞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내한테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그때 정확하게 가란 말이죠. 상담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주 지금 이 이야기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낼 것이다. 상담 신청을 하고 우리 대화합시다. 그 몰랐던 거죠. 이때까지. 그러니까, 그럼 상담도 받습니까? 내가 받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날짜하고 시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상담 날짜를 정해주는 거죠. 그 상대하고 맞게끔 시간을 맞추어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찻집에서 하든지 우리 골방에서 하든지 뭐 너것집에서 하든지 길바닥에 자부동을 하나 놓든지 뭐 그거는 뭐 우리 환경에 따라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저쪽에 바다하고 갇혔잖아요. 지금 바닷가 가면 제일 좋아요. 깔자리 하나씩 갖고 거기서 만납시다. 모래사장에 딱 만나는 거죠. 그 앉아 있으면 아무리 떠들어도 옆에 멀리 안 가요. 파도 소리가 다 죽여줘갖고. 파장을 죽이거든. 바닷가에 파도 소리는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살살 이렇게 해갖고 갇혀야 아니시면 안 들려요. 왜? 그 파도 소리에 미세한 파장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는 이걸 파장으로 쳐버린다고. 그렇게 어지간히 감질러 갖고 멀리까지 안 가는 거지, 이게. 요런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물 기운이 그런 이게 파장을 일으키는 기운일 때 우리가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게 물이 있을 때 시끄러울 때는 이게 파장이 나오기 때문에 말을 살살 해갖고 잘 안 들리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상담할 때는 그런 데서도 해도 갇혀에 앉아서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 이렇게 앉고. 그러면 어디든지 우리가 나를 정해가지고 어디에서든 상담을 딱 받으면 당신한테 수호신이든 필요한 신이든 본산신이 와야 될 만큼 질량이 크면 그것서 올 것이고 누구든지 전부 다 제자들한테는 신들이 연결돼 있어요. 어느 만한 역할을 할 때는 어느 신들이 오고 작은 역할을 할 때는 작은 신들이 와서 해도 되니까 그 신들만 오고 큰 역할을 할 때는 큰 신들이 나서게 돼 있습니다. 제자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 힘만 갖고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이러한 활동을 할 때는 여기에 맞는 신들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걸 찾아서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뭐 내가 잘난 척 한다고 뭐라고 뭐 내 아는 척 해버리면 그때는 신들이 오는 게 미친 신들 같이 노는 거지. 그런 거고 우리가 이놈도 질서를 우리가 잡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하는데 틀린 신이 온다? 절대 그런 법은 0.1mm도 없습니다. 우리가 틀리게 하면 틀리게 갖고 놀 또 그 가다 죽은 신들이 와요. 그러면 같이 노는 거라 이제. 요렇게 되는 거지. 제자들이 바르게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미천개의 짓을 하면, 미천개의 짓 하다가 죽은 귀신들이 와요. 그럼 그때부터 더 미천개가 되는 거라. 저거 요새 가면 갈수록 더 안 해, 저거 이래. 그렇게 되는, 그래서 그걸 탁 잡아주는. 요런 걸 해야 되는 게, 스승을 만난다든지, 뭐, 멘토를 만난다든지, 좋은 친구를 만난다든지, 우리 제자들을 만나서 연구를 하면서 논한다든지, 요렇게 하면 그런 걸 잡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타로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타로 전문가가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타로는 하나의 취미라야 된다, 이거죠. 취미로 해야 돼. 타로를 내가 이걸 목적으로 지금 업을 벌리더라도 내 취미 생활이라 해야 돼요. 그거로 업을 벌리는 거지. 그러면 타로를 하면 어떻게 돼요? 타로 볼 사람이 온다. 오면은 사람을 만난다. 타로는 사람 만나려고 보는 거예요. 목적성은 여기 있단 말이죠. 그게 뭐가 궁금하고 타로나 한번 볼까? 타로 보는데 타로 보러 갈까? 이래 안 해요. 타로나 한번 볼까예요. 요 말 잘 이해해야 돼. 그 타로 보러 오는 사람이 타로나 한번 볼까? 타로나 한번 볼까지. 타로에 정확하게 걸려갖고 내가 가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여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애나 좀 봐라. 할 일 없으면 애나 보지. 요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요런 말들이 그 안에 취임새가 있는 게 전부 다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요새 저 애 보고 있다고 할 일 없으니까 보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내한테 질량 맞은 일을 할 게 있는데 애를 본다? 절대 그런 법은 없어요.
그래,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정리해 가야 된다는 거죠. 하고, 지금, 타로를 보더라도, 우리가 타로만 딱 보면 사람 몇 명 못 만나요. 우리 제자들은 사람을 자꾸 만나야 돼요. 만나는 원인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람을 만나야 내가 모질에는 공부도 들어올 수 있고, 모질에는 공부를 같이 할 수도 있고, 그것도 내가 또 가진 거를 남에게 이롭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람 만나는 이유란 말이에요. 제자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제자예요. 그러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탁 쳐다보니까 옷 장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옷 이야기로 내가 가는 거예요. 방편으로. 내가 옷가게를 열어놓으니까, 옷가게 손님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제자니까 옷가게 여는 거예요. 그 옷을 방편으로 해갖고 사람이 오도록 하는 거죠. 사람을 잘 대하니까 옷은 저절로 팔리는 거예요. 저절로 팔리고 돈도 덤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 걸 경비를 써가지고 이 사람들에 인해서 내한테 경비도 주고, 옷도 저절로 이렇게 되고, 뭐 이게 판매도 되고, 사람들을 내가 아주 좋게 내가 사귈 수도 있고, 이런 기회가 다 오는 거죠. 이런 걸 알고 사람을 대하면 엄청 재미가 있는 거죠. 재밌으니까 내 얼굴이 밝아지니까 사람이 더 많이 오는 거죠. 왜? 기운이 살아나니까 기운이 모자라는 사람이 기운이 있는 곳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기운이 모자라는 가게는 사람이 지나가다가도 그건 지나가요. 안 끌리가. 인간이 기운이기 때문에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 높은 데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영업집에도 높은 에너지에 끌려가는 것이고, 기업에도 높은 질량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우리가 쏠려가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에너지란 말이죠. 그런 거니까 타로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조금 만나는 게 조금 부담스럽고 조금 그렇단 말이죠.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포장마차 하려고 딱 시작을 했어요. 포장마차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포장마차 끌고는 나갔어. 저까지 용기를 줘가 누가 자꾸 해가 나갔는데 포장마차 딱 차려놔놓고 저쪽에 전부터 뒤에가 딱 숨어있는 거야. 손님을 안 대해봤으니까 손님이 올까봐 겁나는 거라. 처음이라서 그래. 처음이라서. 처음. 누구든지 처음이면 우리가 뭔가를 조금 이렇게 뭐 휘말려 가지고 이렇게 갖고 검찰이 저 통지서가 날라와서 며칠 날 오라고 출도 명령서 발발발발 처음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첫 경험에는 무수 없습니다. 또 첫 경험에 굉장히 우리가 떨리고 왜 안 해봤으니까. 파출소서 불러도 그 떨려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나가가지고 파출소서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이래 와도 되는 거네.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 보니까 하고 간대. 요로 하듯이, 타로도 마찬가지고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대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바른 사람 한 사람 만남으로써 내 인생이 바뀌고, 잘못된 사람 한 사람을 만남으로써 내 인생이 또 일로 바뀌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갈라진다. 상대를 통해서 내 파장이 움직이게 돼 있다. 그것이 상대성 이론이에요. 인간 관계 상대성 이론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물질 상대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인간의 질량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내 인생이 바뀌어요. 내가 만약에 타로를 본다, 점을 친다, 뭐 해갖고 나는 처음에는 겁났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났는데, 타로 중에서 내 인연을 만날 수도 있고, 내한테 좋은 인연을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일어나요. 내한테 이때 좋은 인연들이 안 와갖고 나는 이러고 있었는데, 활동 안 하니까 좋은 인연이 안 온 거죠. 이제 집에만 가만히 있으니까 집에 뭐 마누라하고 저 남편하고 저 자식밖에 더 봐요. 그리고 주위에 이웃에 있는 이웃 아줌마밖에 덜 봐. 근데 내가 사회에 나와서 활동을 하면 사람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식당을 하면 내가 식당을 한 이 문턱을 넘어오는 인연을 또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이 식당을 하는 사람이 인연을 많이 만나겠어요. 집에 있는 사람이 인연을 많이 만나요. 요런 게 근본이란 말이죠. 그럼 제자는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면 어떻게 되냐? 내가 해야 될 공부도 덜 했고, 아직까지 자꾸 질량이 모자란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갖고 하려고 그러면 자꾸 겁이 나요. 왜? 나는 질량이 더 커졌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더 겁나죠.
요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 서인들이 무슨 뭐 조금 부끄러움을 타는 서인이다. 그게 아니에요. 신들도 잘합니다. 신들도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 안 해요. 무서워해. 무서워하는데 한 번, 두 번 만나면서 자꾸 이제 이물 없어지고 그렇게 해갖고 나서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러는 게라. 그러니까 장사 같은 거 하다가 보면은 어디든지 막 티 났어요. 그건 신하고 같이 티 나서 갖고 아주 그런 식이 된단 말이죠. 그런 거니까 우리가 신들이 어떻다고 누가 이야기하는 그 사람 논리지. 그게 아니고 이런 걸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들은 항상 사람한테 나서기보다는 진중하고 있는데 제자가 이렇게 하니까 제자가 할 때 따라 나서 갖고 같이 큰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 놓고 그렇게 내 재주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그게 이제 타로로 해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영업을 하며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 만나는 방편으로 쓰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그 안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운용을 하면서 사람을 좋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것도 내 실력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 함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네. 정부 구 도시에서 시행하는 정책 지원 사업과 소상공인과 기업 해당 지역에 정책이 바르게 실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상공인입니다. 월 임대료, 직원 인건비 등으로 고민하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1억이 넘어가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요건에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하는 분들이 본인이 자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도 곧 정부 지원 자금을 소자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돈을 사용할 때 어떤 명분과 사용 법칙이 있는지 궁금하고 지원 정책을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에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 또는 지혜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다, 시의 지원을 받고 이런 거 받으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 정신이 발라야 됩니다. 만약 정신이 안 바르다, 넌 더 어려워집니다. 정신이 바른 걸 어떤 걸 이야기하냐? 나는 지원을 받지 마라가 아니고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른 생각이 어떤 거냐? 이 지원받는 이 경제는 국민의 피와 땀이고 세금으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세금으로 우리한테 줘. 세금을 국민들한테 다 걷은 걸 갖고 여기에다가 어느 정도 주겠다. 지금 이렇게 갖고 어려워하니까 그쪽에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국민 세금을 쓰는데 받았으니까 좋다고 받아 그냥 막 대충 썼다. 0.1mm도 안 틀리게 니한테 그걸 다 걷어냅니다. 내한테 불이익이 와서 네가 차 사고 나서 그게 들어가게 해도 들어가고 누구한테 사기 당해갖고 뺏기도 뺏기고 그건 정확하게 0.1만 1점도 안 틀리게 받아냅니다. 이걸 모르는 거죠 지금. 자연은 말이죠. 하느님이라는 신께서는 우리가 그냥 뭐 기독교 하느님 이게 아니에요. 신을 바르게 알아야 돼. 이 자연의 에너지가 신입니다. 이 대자연의 모든 에너지 이것이 신이고 그 안에서 신이 또 분류가 일어나는데 신들 이렇게 되면은 비물질 에너지 영혼 신들이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자연에 우리가 영혼신 말고, 우리 비물질 에너지 신 말고, 모든 대자연에 있는 에너지, 이 통째로 이 자체가 신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를 운용하는 데는 신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갖고 그 세포들이 변하면서 무슨 이 활동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신을 크게 알아야 돼, 이제부터. 그런 것들이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잘못을 해도 봐주면서 키울 때가 있고,
이제는 키우는 게 끝났고 너희들이 바르게 활동할 때라고 하면 우리는 바르게 활동해야만 우리 삶이 좋아져요. 바르게 활동을 하는데 삶이 안 좋아진다. 그런 법칙은 0.1mm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법칙입니다. 우주의 법칙은 내가 바르게 살 때 내가 살기 좋아지는 시대가, 그것이 우리는 성장을 할 때는 잘못해도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져 가며 크는데, 성장을 다 하고 난 후천 시대라고, 선천과 후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후천 시대는 활동기. 이 대한민국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성장기가 끝났으니 이때는 전부 다 이끌어주고 다 끌어줘가지고 잘못해도 무릎도 털어주고 이래 가면서 뭐 여기가 이게 아까진기도 발라주고 이랬는데, 다 성장을 한 상태에서 네가 잘못 사면 해초리 날라옵니다. 이걸 정법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법시대를 한마디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갖고 나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요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시대를 정법시대라고 해요. 그럼 바르게 사는 시대에서 틀리게 살면 어떻게 되냐? 해초리 맞는다. 잘못했는데 해초리 맞았는데 불평한다? 해초리 2대 맞는다. 그래도 또 해. 3차례 맞으면 돼요. 이 3차례가 있죠. 1차례, 2차례, 3차례. 요때는 괜찮은데 배가수로 올라가는 거라서, 배가수. 1차례 맞았는데 배가수면 얼마예요? 10대예요, 10대. 10대에 배가수면 얼마 되죠? 100대죠. 이거 웃기는 거예요. 100대에 배가수면, 그렇지. 그래서 그걸 내가 방편으로 비유로 해가 뭐라고 가르쳐 줬느냐? 처음에 잘못하면 3배. 잘못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어라 이놈아. 잘못한 걸 알고 꿇든 모르고 꿇든 일단 꿇어야 된다. 그러면 제일 비유하기 쉬운 게 절에 가서 부처님이라고 하면서 3번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3배. 그런데 이걸 갖다 왜 잘못했는지 모르고 내가 어려운 게 왜 왔는지도 모르고 3배 하니까 풀어줬는데, 풀어주니까 그때부터 공부하라고 시간을 줘요. 풀어준 거는 임시로 풀어준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 하니까, 무릎 꿇고 절을 하니까 풀어줬는데, 시간을 준단 말이죠. 얼마큼 시간 주는데 그 사람의 질 따라서 시간이 다 틀려요. 니한테 성불 준, 도와준 질이 있단 말이죠. 이거에 따라서 전부 다 틀린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을 그렇게 줘요. 왜 그렇게 어려웠는가를 공부해라고, 일단 풀어주고 나서 공부를 하라고 줬는데, 공부는 안 하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와요. 정확하게 옵니다. 절에 가서 절했놈은 또 절하러 가게 돼 있어요. 성불 받다 그러죠. 성불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그 시간 안에 공부를 해가 찾기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잘못을 찾지는 안 하고 요번에 성불 받다고 났었다고 좋다고, 어린 거 요번에 또 돈이 이제 풀렸다고 좋다고, 이랬어요. 시간이 가도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어려움이 딱 오는데 해찰이 이제 20대 딱 날라오는 거예요. 어려운 게 딱 10배가 어려운단 말이에요. 그때 무릎 꿇은 때보다. 10배가 어려우니까, 그게 3배 했죠. 그 다음 30배 해야 되는. 그렇게 오는데 이게 몇 배냐? 이게 3배에 7배로 가는 거예요. 7배. 그래서 7번을 머리를 숙여야 돼요. 머리 숙인다라는 건 우리 한 번에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민족이 머리 숙이는 거는 자존심을 다 버려야 숙입니다. 무릎을 꿇고 땅에다가 절을 하면 잘못했습니다는 우리 자존심을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민족이라. 절대 고개 안 숙이는 민족이거든요. 근데 이게 3배하고 7배를 해서
7번을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내 자존심을 버렸다 이거예요. 그랬으면 그때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에? 이걸 찾고 공부를 해야 돼요. 만일에 안 하고 2번째 지나갔다. 우리 민족의 속담들이 정확하게 해놓은 겁니다. 내가 2번은 용서해서 3번째는 용서 안 한다 그래요.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하는 소리잖아요. 내가 친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왜 그걸 갖다 그냥 말만 했지? 그 안에 내가 말하는데 그 안에 질이 없을까봐? 이런 걸 연구 안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또 어려운 일이 생겼죠. 생기니까 이제부터 진짜 들어갑니다. 2번은 용서했는데 3번째는 용서 안 한다 하면 용서해 주려고 그러면 108배 딱 들어가야 돼요. 108배가 어떤 수냐? 천지인 3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36년 한 수. 인생을 사는데 36년 한 수. 36년 보태면 2수. 36년 보태면 3수인데 108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하고 잘하는 수는 그 수에다가 안 넣지만 우리가 인간으로 활동해야 되는 시기를 36년을 치는 겁니다. 한 번, 2번, 3번 하면 108수. 그러니까 하늘에 빌고, 땅에 빌고, 조상한테 빌어. 요렇게 해서 108수. 벨 7번 절에 갖고는 절대 선물 안 돼. 절대로, 이거는. 한 번도 그랬는데 좀 그래도 좀 주지요. 그건 네 알아서 하고, 자연에는 그런 법칙이 없어. 이거 알아야 돼. 그래도 107분이나 절했는데. 자연에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법칙이 있어서. 그래갖고, 여기에서 또 공부를 안 했다. 누구 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또 노력을 안 했어. 안 했으면 어떻게 되냐. 4번째 어려움 딱 옵니다. 어려움은 몇 번 머리를 쳐박고 자존심을 밟아야 되느냐? 3000배. 하늘에 닿는 수 1000. 또 닿는 수 2000. 천지인. 잘못을 1000번씩 지금 머리를 꿇고 잘못을 뉘우쳐야 됩니다. 그래야 풀어줘. 그걸 정과라고 하는 거예요. 정과. 한 번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만한 거로 갖고는 안 풀어줘. 요렇게 딱 제자에는 정확하게 운용하는데도 우리는 이걸 바르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헛시간을 지나다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헛시간 지나가고 이렇게 용서받는 줄 알고 또 지나가고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부는 안 되고 전부 다 기복에만 매달리다가 이제 기복도 안 되니까 미쳐 죽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 세금을 걷은 거를 내가 편리를 보고 쓰는 업자가 있다면 사업자나 무슨 내가 조금 실업자나 실업자도 업자예요. 요새 그래 실업급여를 주잖아요. 그럼 국민 세금으로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걸 감사히 여기고 공부를 하고 바르게 알면 감사히 여기고 지금은 이걸 써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다시 이렇게 올리면 이거는 분명히 정부에 갖다 줘야 돼요. 이거는 국민의 세금인 줄 알고 제가 이렇게 편리를 보고 너무 감사해서 그 부처에다가 이걸 받아달라고 갖다 줘야 돼요. 그러면 부처에서 이거는 공부에 들어갈 데가 없어요. 이거 나가시면 안 받아요. 아니 안 받으면 당신들이 받아서 저 그늘진데 내보다 더 어려운데 뿌리더라도 당신들이 뿌리라고 줘야 돼요. 그걸 띠먹는다고? 잘 되는 거 안 봐라. 니가 언제 걷는지. 걷어요. 사기꾼을 보내갖고 걷든지 사기꾼 보내갖고 걷으면 이게 사회로 뿌려지는 거예요. 사기꾼 사기쳐갖고 걷은 거 절대로 네가 부자 안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사기꾼 일꾼으로 또 쓰지.
도둑님이 가져가든 네 자식이 돌아가지고 사고를 치가 뺏어가든 사회로 다 돌아갑니다. 이게 자연의 운행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수없이 수십 년 동안 우리의 경험을 함으로써도 누가 이런 걸 바르게 잣대를 대주지 않아서 우리는 공부를 못 했던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았는데 100만 원을 그대로 우리가 그 공부를 다 해야 되냐? 네가 노력은 해야 되는 거잖아. 노력은. 노력의 프로테이저라는 게 있어요. 70%가 되면 만기예요. 노력의 프로테이저는 70%가 되면 만기, 100이나 똑같은 겁니다. 100% 해라는 건 절대로 그렇게 자연의 법칙은 안 써요.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무엇을 잘못했는가 노력하는 것들이 70%에 다다르면 수고했다. 이러고 자격증 쫙 주는 거잖아요. 우리 차 운전하러 안 가봤어요? 운전 면허증 따로? 70% 되면 자격증 줘요. 30%는 운전하면서 조심하면서 채우세요. 이러고 딱 준단 말이에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 나와갖고 있는 게 그게 법이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요런 것들이니까,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우리가 다 어려우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진짜로 어려운 쪽에다가 조금 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것도 고마운 거죠. 고마운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우리는 막 이거 저거 뭐 좀 2천만 원 주면 될 끼인데 1천만 원밖에 안 준다고. 아니 1천만 원을 바르게 잘 써가지고 그걸 갖다가 부처에다 이렇게 받았으면 잘 써갖고 나중에 여기서 조금 잘 되잖아요. 그럼 1천만 원 갚으세요. 갚으면 어떻게 되냐? 실적 나와요, 실적. 실적 나왔고 1천만 원 갚았는데 그 다음에 가갖고 빌리기가 엄청나게 이제 다시 하면 내가 도움을 받기가 쉬워져요. 쉬운데 얼마 받냐? 정확하게 3천만 원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지원을. 제일 작아도. 보통 좀 크게 치주면 7천만 원까지 받아요. 1억은 아직 못 받아도. 그런 식으로의 우리가 사회걸 뭔가 편리를 받다면 이걸 다시 그 공직 자리에 우리가 거기서 받았으니까 그쪽에다가 다시 갚아서 너무 감사하게 잘 썼다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너무 잘 됐다 이러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더 큰 일을 하려고 그럴 때 더 지원을 크게 해줘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금 지혜를 열어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고 우리가 하더라도 생각을 네가 어떻게 하느냐가 네가 이것이 잘못되고 이것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제. 그러면 내가 바른 생각으로 살면 하늘이 직접 돕기 때문에 하늘이 돕는 것은 좋은 인연들을 너를 만나게 해서 네게 잘 되게 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너무 겁내지들 말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를 모지 따가지고 몰랐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가 이러고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 또 몰랐으니까 공부하려고 하는 거. 지금 이런 게 지금 정법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세요. 받고 그걸 잘 쓰세요. 잘 써가지고 내가 이거 잘 되면 못 뿌리고 막 나 몰라 하지 말고 그 정부에서 또 이걸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내 주는 게 그게 진짜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들이 하는 겁니다. 요렇게 이해하십시오. 우리 젊은이들이 소상공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아직 젊은이들은 사업할 때가 안 됐는데 그 소리를 하면 쓴맛을 봐요. 이게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가르침을 못 받아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자연의 이치는 스스로 그렇게 운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본문 속에서 뭐를 가르쳐 줬냐? 10대는 무엇을 하고 20대는 무엇을 하고 30대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걸 전부 다 본문에 해놨어요. 30대까지는 우리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30대까지는 우리는 공부하러 사회에 나온 거예요.
그럼 공부하러 사회에 나왔는데 나는 이걸 갖다가 막 이 돈도 빌리고 저 돈도 빌리고 빨리 막 퍼뜩 큰일 났고, 지금은 빌리기가 쓸 때는 좋아요. 나중에 이게 빌릴 거 다 빌리고 그때 키워놓은 거를 이걸 운용하기가 힘들다라는 사실이죠. 공부하러 나와가지고 이걸 빨리 팽창시킬 사업을 해가 큰일 나고 하니까 이건 잘못됐다, 야야. 해가 딱 스톱시킵니다, 언젠가.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은행에 또 빌려갖고 이자 내가면 버티면 버티만큼 더 커졌다가 나중에 이거는 100% 무조건 이거는 내려앉게 돼 있어요. 그때는 은행 신용도 떨어지고 주위의 사람한테 신용도 떨어지고 이제 그런 걸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이 그런 걸 해서 잘 되는 데 가서 영업의 법칙을 배우러 공부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수업장이에요. 우리 어디에 뭔가를 하는데 그 밑에 들어가 있다라는 건 그걸 배우러 간 학교예요. 사회학교. 근데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하러 안 들어가고 여기서 또 돈 벌려고 그러고 또 뭐 노동자로서 뭐 일한 만큼 다 안 주고 착취한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거기서도 나와야 돼요. 계산을 잘못하는 거예요. 숙련공이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데 내 밑에 놓고 그걸 맡길 때는 이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해주는 걸 그 주인한테 고맙다 해야 되는데, 근데 사장님은 누구냐 하면 사장님은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은 저쪽에 수업을 가르친다고 담임 선생이 안 되잖아요. 담임 선생님들인데 쓱 둘러보다가 잔소리 한마디 하고 가잖아요. 그게 사장이에요, 사장. 사장은 원래가 그 사회학교의 그 교장이에요, 교장. 그래서 장자가 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의 우리 사장님 말도 잘 들어야 되고, 우리 담임 교수 말도 잘 들어야 되듯이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실장 말도 잘 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바로 선생이거든요. 멘토. 멘토들 말을 잘 들어야 되죠. 그러면서 착실하게 공부를 하면 지금은 니한테 수입을 크게 안 주지만 활동력이 넓게 해줘요. 활동력을. 넓게 해주면 그 활동력이 넓은 데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받는 거죠. 왜? 환경을 더 좋은, 많은 질량을 받으니까 여기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게 학과가 올라가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하러 사회를 접근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돈을 벌려고 드니까, 그 돈은 네가 벌어놔도 나중에 다 뺏어가요. 실력 없는 사람이 돈 있는 걸 놔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력 없는 사람한테 사기꾼이 오면 돈 벌라 하는 사람은 돈 더 벌릴 게 있다. 이래가 다가오거든요. 그거 혹해가지고 다 뺏겨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인연 줄락 하니까 안 되니까 몰때기를 주는 게 다단계잖아요. 이러면 뭐 벌린다고 하니까 다단계가 딱 다가오면 이거는 내 특수 공부시키려고 다가왔구나. 딱 알아야 돼. 욕심 내는 놈고 뺏어갔지. 욕심 안 내는 거 하나도 안 뺏어가서요. 다단계는 특수 공부하는 데예요, 거기는. 특수 공부. 까딱하면 내가 벌어놓은 거 다 뺏겨야 되고, 주위 거, 신용까지 걷어갖고, 그거 다 잡아였고, 나중에 그냥, 너는 딱 내려앉아야 돼요. 이게 참 재밌는 건데, 내가 뭐 자꾸 일하려고 하니 너무 길어지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영업을 하고 뭐를 하더라도 우리가 빌리는 것은 어디까지냐가 있는 거죠. 힘을 빌리는 거는 부모, 형제, 친구, 딱 요까지예요. 그러면 빌리는 질량이 얼만큼이냐? 부모님이 나한테 잘못 키워놓은 값을 내놓으라 그래야 돼요. 그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부모가 썩 나갖고 주겠어요.
내가 지금 힘들게 뭐를 하고 있다면 분명히 내가 바르게 가는 데에 부모님이 나를 키운 게 지금 덜 내한테 이렇게 신경 써갖고 시간 보내서 나는 이렇게 된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있으면 부모님한테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조금 빌려주잖아요. 그 부모님이 빌려준 거는 빨리 깝치면서 내놓으라 소리 잘 안 해요. 그러면 언니도 내한테 신경을 써야 될 걸 못 쓴 게 있으면 언니한테도 좀 빌리세요. 친구가 우리 만나가 몇 년 동안 그렇게 잘 지냈는데 내한테 뭔가 이렇게 큰 도움 되게끔 내가 성장을 못 했다면 친구한테도 그만큼 질량을 조금만 빌리면 돼요. 요거만 갖고 하세요. 크게 하려고 들지 말고 그만큼만 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노력을 하면 여기서 올라서요. 우리는 질량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질량을 잘못해 도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이런 걸 해서 계산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이거 이제 한번 해보겠다고 밀어줄 사람들이면은 내한테 빚이 분명히 있어서 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살면서 내한테 신경을 써야 될 걸 못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는 빚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내가 요만큼만 조금 되는 대로 좀 빌려달라. 그럼 그만큼 딱 줘요. 0.1mm 또 안 틀리게 그만큼만 나와. 더 내놓으라 하면 절대 안 나와요. 자연의 법칙이 참 무섭습니다. 이게 알고 보면 자연은 틀리게 운용을 안 한다니까. 근데 그렇게 해갖고 내가 수급이 되는 만큼 갖고 작게 시작을 해갖고 열심히 딱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 하늘이 너를 도와요. 신들이 돕는다고 이제. 이제 우리가 욕심을 내 가지고 무리하게 했잖아요. 그거를 끌어내려요.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갖고 그 욕심 낸 만큼 질량을 끌어내리는데 시간 더 끌린단 말이죠. 요렇게 해갖고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게 행편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작게 시작을 해서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자영업을 하면서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람이 인연으로 와요. 자영업을 딱 차려놓으면 하늘에서 주는 선물이 사람을 그쪽에 손님으로 주는 게 사람 인연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바르게 잘 대하면 이제부터 네가 필요한 게 이 사람들로 하여금 뒤에 사람들도 데리고 오고 그 뒤에 사람들도 데리고 와서 네가 필요한 거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사람을 바르게 대해라. 네 앞에 한 사람이라도 온다면 영업을 내가 일으켜 놓고 한 사람이라도 온다면 한 사람한테 잘해라. 겸손하게 의논해가며 손님한테도 의논할 수도 있어. 내가 차린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손님이 정이 들어요, 이게. 주인으로서 나를 대하면서, 이거 먹고 가세요. 얼마 내세요. 이렇게 하면 정이 뚝 떨어지는 거죠. 손님한테, 내가 손님 많이 없으니까, 손님 많이 없을 때는 손님한테 말 한마디도 건넬 수 있고, 겨울에는 떠선 보리차라도 한 잔 더 내가가지고, 조금 요새 좀 춥죠. 이렇게 사니까, 정이 든단 말이죠, 이게. 여름 되니까 시원해지고 얼음 물이라도 하나 해갖고 거기다가 조금 이렇게 그 매실청이라도 조금 따라달라 이게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정이 드는 거거든요. 왜? 손님이 많이 없다라는 건 이 손님하고 시간을 많이 하라고 많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참말로 이게. 손님이 어지간히 많잖아요. 많으면 손님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져요. 그리고 여기에 손님보다 더 지적인 사람을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여기는 잘 해드리고 이것만 하면 된단 말이죠. 손님이 없을 때는 우리 손님이 5분밖에 없어요. 하루에 5명하고 시간 지내기 얼마나 좋아요. 이게 공부하라니까 그렇게 해가면 거기서부터 정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나를 도우려고 들고 이래갖고 일어서는 겁니다. 참말로 이게 내한테 보낸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앞으로 미래가 펼쳐지고 내한테 준 사람을 어떻게 내가 관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인생이 앞으로 펼쳐지는 거지.
하늘에서 금덩어리 뚝 깨갖고 네 마당에다 이만큼 안 널짜줘요. 절대로. 이제 그런 것들이니까 내한테 지금 주어진 거 감사합니다 몰랐습니다 하고 열심히 또 해요. 또 하다가 보니까 저거 2달 있으면 돈 갚아야 돼. 그거는 잠깐 생각 취합버리. 그러고 내 앞에 온 사람들한테 잘해 하다가 보니까 2달 있다가 돈 갚아야 되는 거 이 사람들이 연결해 갖고 다 이게 의논한 사람이 생기고 여기 갚을 거 나와줘요. 하느님이 인연을 그냥 주는 줄 알아요?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니한테 준 인연들한테 먼저 잘 같이 지내고 그 다음 남는 시간에 그 신경을 써도 쓰라니까 다 풀어줘요. 사람은 내한테 준 사람이 선물이고 이것이 최고의 에너지예요. 이걸 잘 활용해서 우리는 잘 같이 운용을 하면 네 인생은 다 풀리게 돼 있어. 사람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내 앞에 온 거러지도 무시하지 마라. 여기 우리 사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 거는 자연히 다 해주게 돼 있어. 믿어라. 나는 하느님 제자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수행자로 최고의 당금질을 하면서 자연의 공부를 시켜갖고 이 세상에 내보낸 천공 하느님의 제자. 내가 가르치는 대로 30%를 노력하면 30%의 이 도움을 받을 것이고 70%를 노력하면 70% 도움 받을 것이고 10%만 난 노력했고 이거 10%도 없죠. 0.1mm도 틀리지 않게 바르게 가르치면 가르치는 걸 받아들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하면 하느님이 도끼로 약속을 하고 난 나온 사람. 예? 노력합시다.